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사회를 진행을 맡은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우혜린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발표자는 저입니다. 예, 서울기록원에서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서울기록원 평가체계 구축에서 운영까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 평가의 현실과 서울기록원이 가졌던 평가의 고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실 이게 정의를 제가 쓰면서도 이게 언제적 공부했던 정의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기록 평가의 정의와 이제 평가 업무를 좀 짚어보면요. 국가기록원 NH 표준에는 평가를 보존기간이 만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행정적,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고 보존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절차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ISO에는 이제 어떤 기록을 생산하고 획득하는지까지 생산 단계까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정의로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론적 정의와는 다르게 평가의 업무의 현실은 공공기록물법상 평가는 전문요원의 업무로 이제 법적 의무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사실 전자 비전자 기록물에 연간 엄청난 생산량에 비해서 보존 장소는 제한이 있어서 항상 폐기, 즉 무엇을 버릴까에 중점을 맞춘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 평가 업무의 현실 속에서 서울기록원은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것입니다. 기록의 가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평가는 단순히 남기고 버리는 선택을 넘어 이제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 해석하는 과정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NH 표준에는 사실 행정적, 사회적, 역사적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기준이 좀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럼 평가의 일관성과 설명 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어떻게 마련을 하고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서울기록원은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서울기록원 평가 체계가 이런 고민하에 좀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기록원 평가 사업은 사실 이게 예산이 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평가를 왜 사업으로 진행하지? 보통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고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 준비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 21년부터 23년까지는 그 서울기록원이 가진 소장 기록물에 대해서 사전평가 단계, 즉 메타데이터 기반의 사전평가를 도입하고 수행하는 단계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게 평가라는 게 결국 기준과 지침을 마련을 하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24년부터는 관할 기관인 자치구의 중요 기록물 보존 기간 책정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 심의에서 주제별 콘텐츠를 구축한 것을 평가 해설서라는 것으로 책자로 좀 발간하는 과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역시 서울시 본청인 도시공관본부를 대상으로 보존 기간 책정 기준을 수립하고 있고요. 역시 해설서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기록원 평가체계 구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서울기록원의 평가체계 전체 진행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공공기록물법상 평가 절차, 즉 이제 생산기간 의견 조회, 전문요원 심사, 이제 평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별도의 사전평가 단계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식으로 평가 심의라는 정식 절차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이제 해설서라는 콘텐츠 제작 절차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는 말 그대로 이제 기록의 내용을 직접 열어보기 전에 기록이 가진 메타데이터, 즉 생산자, 건명, 철명, 결재권자, 직급 같은 이런 메타데이터로 우선 평가를 하기 위한 필터링을 하는 절차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기록관의 전문위원 분들도 어떻게 보면 건명과 철명 그리고 또 DB화하면 이제 건명까지 보시고 사실 평가를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를 좀 절차화하고 기준을 좀 객관적으로 마련해서 진행하게끔 좀 만든 절차라고 봐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전평가 단계를 거치면 장기보정 권고, 실물평가 권고, 폐기 권고의 3단계 결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순서상으로는 우선 전시 같은 서울기록원의 주요 콘텐츠로 만들어진 기록물은 바로 장기보존으로 사전평가가 권고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법적인 절차인 의견조회, 이제 평가 심의까지 절치게 되고요. 그리고 차후에 그러니까 평가 심의 준비를 위해서 사전 평가 검토서, 즉 평가 검토서라는 내용 기반의 건별 내용 기반의 따로 평가 검토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검토서는 이제 가치 평가 위주의 평가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평가 심의를 거쳐서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좋은 기록물이 있으면 해제가 이루어져서 평가 해설까지 이제 콘텐츠화 되는 단계까지가 서울기록원의 전체 평가 업무의 절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당표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설명드린 게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 평가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왜 저희가 시작했냐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 평가의 정의에서 보셨듯이 그 사회적, 역사적, 증빙적 가치라는 것들이 사실 담당인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주관적인 어떻게 보면 기준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와도 똑같은 평가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전문위원회 주관적인 절차는 당연히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절차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이는 사실은 동일한 평가의 결과를 좀 반영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좀 시작을 된 거고요. 먼저 메타데이터 평가 절차를 근데 좀 설명드리기 전에 사전으로 전제돼야 할 것은 이게 메타데이터 기반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데이터들이 사실 정비가 완료가 돼야 합니다. 서울기록원에는 사실 평가사 외에 정리기술이라든지 인수사업이라든지 좀 많은 사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기술 단계에서 사실은 데이터 품질을 위한 품질 검증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정거 레코드 구축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사실 메타데이터 기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데이터 기반 평가는 3단계의 평가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링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1단계 평가에서 걸러지면 바로 장기 보존으로 넘어가지만 1단계에서 못 걸러진 기록물들은 2단계 평가로 넘어가고 2단계에서 못 걸러진 기록물들은 3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1단계 평가는 이제 법규 기반 평가고요. 법규 기반 평가에서는 법정 서식, 즉 법으로 정해진 특정 서식이나 개별법에서 보존 기간 10년 이상을 정해진 기록물에 대한 이제 기준을 근거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이제 기관장이라는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 구청장 결재 기록물의 경우에는 또 1단계 평가인 법규 기반 평가에서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장기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1단계 장기 보존으로 도출되지 않은 기록물은 2단계 평가로 넘어가게 되고요. 2단계 기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업무 기반 평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기록관리 기준표랑 그다음에 시장의 그 주요 시책 공약에 대한 걸 근거로 이제 이루어지는 평가고요. 기록관리 기준표 기반은 철명을 여기서 조금 AI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기술이 좀 들어가거든요. 건명 그리고 철명이 자연어 처리 기술로 인해서 목적어와 서술어를 분리해서 기본형으로 만드는 좀 기술적인 게 들어가고요. 그 기본형이 결국 기록관리 기준표랑 공약 시책이랑 매칭돼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예시를 좀 간략히 보여드리겠는데요. 모든 건과 철명은 이런 식으로 목적어와 동사로 이제 구분돼서 분리가 되게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관리, 허가, 협조 같은 이제 동사어 구분과 그 관계어, 그 이형이 이제 구분돼서 이제 각각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목적어인 공무원 임용, 교차로 개선, 녹지대 같은 목적어로 자연어 처리가 된 후에 기본형이 도출되게 됩니다. 각 이런 동사와 목적의 기본형마다는 가치 기준이 이제 판단돼서 이거는 10년 이하, 이거는 10년 이상 장기 보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칭이 돼서 좀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출된 기본형은 단위과제와 이제 공약 시책과 매핑되는 구조고요. 이 매핑을 위한 관계어, 즉 이제 용어집이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록물을 저희가 메타데이터 평가로 한 60만 건 정도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을 한 후에 실제 관계어라고 해서 해당 고유 단위과제 업무도 정확히 이제 이형으로 빠져서 관계어가 정리된 용어집으로 도출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단지 이거는 이제 저희한테 온 기록물들은 30년 이상 가진 기록물이기 때문에 과거 기록물을 기준으로 용어집이 만들어진다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주제 기반 평가입니다. 이 주제 기반 평가는 역사적 가치의 평가 요소로 이루어진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3단계 평가 단계에서 사건, 사고, 이제 뭐 문화적인 사건, 뭐 학술적 가치 이런 역사적인 가치를 어떻게 평가 요소로 좀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고요. 사실 서울시는 서울 역사편찬원 같은 이제 서울 역사를 주로 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실제 서울 역사만을 아주 그 유수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셔서 수집하고 실제 뭐 편찬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세대에 남겨야 될 유무형의 가치들을 서울 미래유산 심의라는 거쳐서 정확히 이제 선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건물도 있고 실제 뭐 영화도 있고요. 무형의 가치들이 있는데 서울기록원에 생각할 때는 저희가 주요 사건, 사고 그리고 이런 가치들을 사실 저희가 연구를 해서 역사적 가치를 만들기는 조금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수한 외부 기관의 사례 가치가 있는 거를 저희의 평가 기준으로 가져오자라는 컨셉을 가졌고요. 서울 역사편찬원에 서울 2000년사라는 책자에 주요 사건, 사고로 정리한 것들을 저희가 키워드 추출을 했고 똑같이 이제 그 서울 미래문화유산 그리고 문화재라고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것들을 키워드로 갖고 와서 이거를 역사적 가치다라는 기준을 세웠고 그거에 대한 매핑 작업이 이루어져서 이제 주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스냅이라는 서울형 또 서사형 평가 지침이 있어요. 그 민간 기록에 대한 좀 분류 같은 건데 그것도 역시 같이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좀 평가를 같이 주제 평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역사 3단계 주제 평가는 결국 이런 주제 라이브러리가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보시겠지만 뭐 이제 서울 미래유산에 출처해서 갖고 온 지표가 있고 저희가 역사편찬 2000년사에서 뽑은 사건 사고가 있고 국가문화유산 포털에서 문화재로서 갖고 온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별도의 콘텐츠 개발 사업 첨부 자료에서 갖고 온 지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주제 라이브러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키워드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건명과 철명으로서 이 매칭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3단계 평가 요소들도 저희는 근데 중요도를 좀 설정을 했고요. 사실 스냅이라는 수집 정책은 서울시 서울 수집 정책은 추상도가 높고 범위가 광범위해서 중요도를 좀 낮게 설정을 했고요.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재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직접적으로 장기 보존으로 좀 중요도를 높게 책정하는 절차 전략을 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1단계 법규 기반, 2단계 업무 기능 기반, 3단계 주제 기반 평가를 모두 거쳐서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 평가가 실행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 결과는 폐기 권고, 실물 평가, 장기 보존 3개 형태로 도출되고 사실 이 단계는 어디까지나 사전 평가 결과입니다. 이거를 하면은 뭐 자동으로 딱딱딱 되니까 이제 전문위원은 할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권고 단계이고 이 안에 실물 평가 권고도 있고 이제 사실 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또 오류로 떨어지는 실물평가 권고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전문요원에게 평가의 사전 단계에서 주어질 수 있는 참고값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기검구 식물평가 장기 보증 중에는 이제 식물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사전평가 결과를 끝나면 식물평가 평가심의 운영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식물평가는 저희가 국가기록원 NHK 표준에 보면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은 예비심사 단계를 평가심의 전에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비심사 단계를 식물평가 단계로 조금 도치해서 생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식물평가 단계에서는 앞에 그 3단계 평가에서 거르지 못한 여러 평가 요소들을 넣어서 식물 실제 기록물을 보면서 평가하는 단계로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물평가 지표가 있고요. 이 안에는 활용가치, 희소가치, 연구가치 같은 앞에 3단계에서 담지 못한 가치를 다 모아서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물평가까지가 끝나면 저희는 이제 평가심의로 이제 정식 법적 절차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은 이제 평가검토서라는 걸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기록원도 기록물 평가검토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서울기록원 평가검토서는 근데 저희는 이제 항목 구성을 기록물 생산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물 개요에서 업무 절차와 과정 그리고 생산 부서에 대한 정보를 담게 되고요. 그리고 사전평가 결과도 여기서 참고값으로 담게 됩니다. 결국 기록물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철안에 있는 건 내용을 검토로 이게 작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제 사실 그 서울기록원도 폐기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얼마 전에 국가기록원도 그 감사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를 위한 평가도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동종 대량을 뽑아서 주로 평가를 진행해서 이렇게 평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지금 보여드린 평가 검토서는 좀 다른 평가 검토서인데요. 앞에가 이제 보존기간 만료에 의해서 실제 폐기를 하기 위한 동종 대량에 의한 평가 검토서였다면 이거는 해설서, 뒤에 말씀드린 해설서와 연계되는 평가 검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기록원이 이제 작년에 그 메타데이터 사전평가를 진행한 게 도시계획 분야였고요. 사실 이 기록물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뒤에 이제 해설서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사실 건 내용에까지 들어가서 모든 기록물의 그러니까 주요 기록물의 해제까지를 사실 살펴보는 거를 평가 검토서를 좀 작성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심의위원분들이 이런 평가 검토서를 사실 우리만 보기 아깝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많이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기록물의 가치와 내용까지 이렇게 조금 살펴보는 거면은 이거를 시민들에게 알려서 좀 콘텐츠화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셨었고, 그래서 이런 평가 검토서가 차후에 해설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도시계획 해설서 책자에는 넣지는 못했지만 그 내자 호텔에 관련된 이제 평가 검토서고요. 내자 호텔은 일제시대 때 미쿠니 일본 상사가 사용을 했다가 차후에 이제 미군의 이제 그 호텔 시설로서 이용되게 된 이제 건물입니다. 근데 이 내자 호텔이라는 것이 그 최초의 사실 초창기 아파트 모형을 제공하는데 좀 건축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해방 후에 서울시가 76년에 성상로 계획이라고 해서 길을 좀 교통 체증으로 해서 넓히는 이제 그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게 사직로, 지금 이제 서울경찰청 앞쪽이에요. 그 사직로에 떡하니 있다 보니까 이 내자 호텔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 국방부, 미군 이런 식으로 좀 협의를 많이 됐고요. 그때 이제 보상 관련 서울시가 이거를 없애는 대신에 미군한테 어떤 거를 지어줘야 되냐, 이제 그런 좀 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살펴본 기록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데이터 사전평가와는 다르게 그 전문요원이 이제 기록을 직접 보고서 평가 검토서로 내용과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로 이렇게 평가 검토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평가, 식물평가, 그리고 평가심의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결국 이제 기록의 가치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서 평가의 근거를 좀 다층적으로 축적하는 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평가 체계 확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서울기록원 앞에 보여드린 거는 소장 기록물만을 가지고 진행한 평가 체계입니다. 근데 뒷부분은 이제 관할기관, 즉 자치구와 서울시 본청 기록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중요 기록물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24년에 진행했던 것은 이제 자치구 주요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수립이고요. 이거는 사실 평가라는 게 소장 기록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울기록원에 어떤 기록물이 와야 하는지도 사실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평가 업무로 보고서 보존기간 책정 기준 수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구 내 장기 보존 대상 기록물을 좀 사전 식별하고 또 25개 자치구의 중요 기록물이 사실 다 통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도입을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실 기준은 법령과 준칙을 기본으로 토대로 좀 작성이 됐고 시범 자치구를 선정해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인터뷰와 이제 설문조사, 그다음에 각 부서의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업무를 분석하는 절차를 좀 가졌습니다. 그 외에 실제 기록물 기록관의 이관 목록이나 그 생산 목록도 살펴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합해서 템플릿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24년 만들어진 자치구 주요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서의 주요 항목이고요. 기록 유형별,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록관리기준표가 단위과제라는 기능별이라면 해당 기준서는 기록 유형별 기준서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기록 유형별 범위, 성격, 그리고 세부 유형, 그리고 해당 자치구 단위과제 사용 현황,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록물 관리할 때의 생산 기록물 예시, 그다음에 생산 근거, 보존 기간 근거, 장소 근거, 처분 근거들이 마련돼서 작성되게 됐습니다. 앞에 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지적 공부 기록 유형이라는 것을 저희가 잡은 것이 있는데 이 유형 및 서식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등이 좀 포함되고 저희 보존 기간은 영구로 책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자치구 단위과제 사용 현황이 들어가게 되고 밑에는 생산 기록물 이런 식으로 예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 구축관리법에 따른 생산 근거와 보존 기간 근거 등이 역시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예시는 주택조합 설립이라는 인과 관련 기록물 유형이고요. 이 기록물은 주택법에 따른 업무로 생산되는 기록물이고 기록 서식으로는 주택조합 신청서, 토지 사용 동의서, 직장 주택조합 설립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이 기록 유형은 이제 그 공공기록물법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기록물로 30년 이상의 기록물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걸로 저희가 준연구 기준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자치구의 중요 기록물 유형을 도출해가지고 저희가 보존 기간을 제시를 하였다면 25년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서울시 본청을 대상으로입니다. 근데 사실 서울시라는 대상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큽니다. 보통 이제 국가의 그 모든 기능들이 서울시에 다 있다고 하고 국가의 축소판을 서울시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을 대상으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는 없었고요. 올해는 좀 시범사업적 성격으로 도시공간본부라는 한 개국 8개과 37개 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 기록 기반의 보존기간 책정을 단위과제 평가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고유 단위과제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실제 분석해서 가치 평가를 위한 보존기간을 마련을 하고 차후에 장기 보존될 기록물의 정확한 식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형별 보존기간 책정 기준의 그 도출 과정은 도시공간부서의 업무 단위의 근거 법령을 조사를 하고요. 실제 생산된 기록을 조사를 하고 이 안에서의 유형화 명명 기준을 수립한 후에 유형화를 기준을 수립을 하였고요. 첫 번째로 이제 법령 조사는 우선은 도시공간본부의 업무 근거 법령, 대상 기록, 보존 기간, 업무 주기, 보존 장소, 기산일 등을 조사하여서 현재 저희가 법령 라이브러리라고 사실 서울시에서 이제 사업으로 진행해서 갖고 있는 법령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걸 업데이트하여 조사하는 걸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능 및 업무 단위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업무 근거가 되는 법령과 해당 단위과제, 팀별 업무 분장, 업무 매뉴얼 등의 관련 업무 자료를 통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보여드리는 거는 도시계획 시설 입안 및 결정 기록 유형이라는 예시를 하나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동일 법령에 따른 업무로 사실 도시계획 시설, 그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 사업 입안, 공공문화
문화, 체육시설, 세부시설 같은 이 모든 단위 과제가 사실 같은 업무와 같은 근거법을 가지고 같은 프로세스 상에서 동일한 생산 기록 유형이 이제 나오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도시계획 시설 입안 및 결정이라는 기록 유형화로 이제 작업을 진행했다고 조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생산 기록 조사인데요. 이제 유형별 보존 기간 생산되고 이제 기록관에 이관된 전자, 비전자, 그리고 요즘은 사실 별도의 시스템으로 대부분이 행정정보 데이터셋으로 중요 기록물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것도 같이 조금 기록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앞서 보여드린 자치구 보존 기간 책정 기준이랑 뭐가 다른가를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좀 그 자치구권의 행정정보 데이터셋까지는 솔직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직접 공부 같은 것도 사실은 부동산 지적 공부 시스템이라는 걸로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장류라고 실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들 행정정보 데이터셋으로 생산이 되고요. 단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시스템 운영 주체가 중앙이냐 아니면 진짜 서울시 자체 시스템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관리 권한과 보존 기간까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를 조사할 때는 그 부분도 역시 같이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보존기간 기준서 주요 항목 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구 이제 이렇게 형태의 기록물 생산 정보 데이터 세트 형태가 같이 표시돼서 조사가 될 거고, 그다음에 단위 과제, 기록 철권 이런 식으로 업무 법령 주제에 따른 유형화를 묶어서 결국 보존 기간의 기준을 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평가 업무의 확장으로서 이제 자치구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기록의 가치 해석과 서비스 연계라고 해서 앞서 보여드린 이제 평가 내용 설명서가 저희가 시민들에게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는 콘텐츠로 제작됐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서 계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평가심의위원분들의 예, 조금 의견이 있으셔서 제작을 좀 진행을 했고요. 사실 주제별 전문가가 좀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제 제가 그 전문위원인 상태로 이제 기록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거에 실제 뭐 내자 호텔이 어떤 건축학적 가치를 가지는지 아니면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뭐 88 올림픽과 서울시의 이제 도시개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사실 전문가분들의 조금 역량으로서 사실은 해석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주제별 전문가를 따로 모셔서 전문성도 있으면서 그리고 평가의 업무에서 사실은 이게 실제 가치를 본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한 일단은 기획 방향으로 조금 만들어지게 됐고요. 24년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 안에는 이제 24년 2차 평가심의 때 저희가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88 서울올림픽, 여의도광장과 공원, 구로 국가수출산업공업단지, 내자호텔, 김포공항 이렇게 총 6개의 주제로 평가심의를 진행했는데 그중에 이제 내자호텔과 김포공항이 빠진 4개 주제를 해설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평가 그 해설서를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발송을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수량이 한계 때문에 아마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앞서 보시면 이제 해설서의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개요라고 할까요? 그 저희가 가진 기록물의 맥락과 그 안에서의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줄 거가 이제 주제 전문가 분들의 각 교수님이나 아니면 박사급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 진행을 했고요. 그 개괄에 사용되는 기록물도 최대한 이제 서울기록원 기록물, 소장 기록물을 구성해서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 소개뿐 아니라 그 기록이 생산된 맥락과 그 당시 서울의 변화 그리고 정책적 의미를 사실 스토리텔링적으로 좀 전달하게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 업무에서 발간된 책자이다 보니까 사전 평가에서 어떤 기록물이 어떤 의미로 공고를 받았나 그리고 평가 심의에서는 이 기록물을 어떤 가치로 판단했나도 역시 좀 같이 포함되어서 그 평가 심의 때 나왔던 의견들을 좀 같이 좀 작성해서 이 가치를 좀 의미를 전달을 하려고 했고요. 또 대표적 기록물에 대해서는 기록물 전문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인 해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기록원에 이제 아마 궁금하시면 서울기록 홈페이지에 저희가 PDF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해설서가 어떤 방향으로 좀 작성됐냐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주제를 서울의 주택으로 현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도시계획은 어찌 보면 서울기록원이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 기록물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도시계획은 좀 대표적인 기록물적인 의미로서 일권의 주제를 좀 선택을 했다면, 이권의 주택은 사실 이렇게 기록을 저희가 보고 해제하고 가치를 알게 되는 이 과정이 사실 이게 전시와 같은 다른 업무와 연계돼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보존서비스 과장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전시 주제인 주택에 맞춰서 저희가 해설서 2권을 주택으로 발간하게 됐고요. 주택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서울의 주택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시민에게 전달하려는 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게 6, 70년대 또 공문서를 보다 보니까 사실 지금 공문서와는 많이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공공문서에 대한 해제라고 해서 공문서 튜토리얼, 그러니까 한마디로 6, 70년대 문서는 이런 형식을 가졌고 80년대는 공문서는 이런 형식을 가졌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은 뭐 검증이라는 게 이런 게 부서 절차를 안 거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좀 절차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공문서의 형식적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앞에 들어가게 저희가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주택에 대한 거면 주택을 만들어지기까지 행정 절차 또한 사실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좀 풀어서 같이 넣으려고 구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로는 저희가 4가지 주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로 상가부터 태계로 삼가까지 이어지는 이제 대형 상가 아파트로서 국내 최초 주상 복합형 상가 단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세운 상가. 저도 좀 외우기 힘드네요. 이게 세운 상가랑, 그리고 저희가 시민 아파트라고 해서 60년대 도시빈민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차원에서 공공 아파트를 대규모로 세운 게 있습니다. 그 시민 아파트 역시 주제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71년대 여의도 개발 사업의 상징으로서 현대식 주거 아파트의 틀을 마련했다고는 의미가 있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형 주택 단지를 주제로 선정했고요. 시형 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지금 강남의 그 초고가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자리에 예전에는 시형 주택이라서 공공주택 단지가 6, 70년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 서울이 그때는 이제 사실 그 강남이라는 부분이 거의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 확장을 위하고 중산층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사실 만든 주택 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형주택도 역시 같이 주제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는 결국 평가한 기록물에 대한 거를 전문가들이 같이 좀 진행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해설서 제작을 서울기록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 서울기록원의 평가 절차라고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 그럼 체계라고 이제 그 나름 구축을 했는데, 이제 의미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제 기록의 가치를 구조적으로 발견하는 체계를 좀 마련을 했다고 보고요. 사실 메타데이터 기본 평가를 통해서 사실 평가의 기준이라는 일관성과 좀 설명 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좀 마련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요 기록을 남기는 장기적 기반 구축, 결국 이제 관할 자치구와 서울시의 중요 기록물이 뭔지 파악해서 기준을 봄으로써 서울기록원이 차후에 넘어와야 되는 중요 기록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가와 해설서,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구조 또한 또 마련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좀 말씀드리면서 좀 발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도구와 기준은 좀 마련을 했지만 결국은 서울시가 남겨야 할 것이 어떤 기록인지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책문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뭐 특정 영역에 대한 지침서가 되든 어떤 형태인지는 고민이 조금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고 기록 분석을 하면 사실 실제 기록물을 들여다봄으로써 나오는 기준이라는 것도 또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걸러지지 못한 기준들, 그 기준들이 결국은 다시 앞단의 기준으로 선순환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해설서 제작 프로세스는 사실 해설서 제작을 해보니까 콘텐츠 제작은
별도의 굉장한 공수가 많이 들어간 영역이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책을 내다가 이거 수명이 갈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업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평가와 해설서 제작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록을 내용의 가치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설서가 돼야 되는데 좀 과업이다 보니까 그게 좀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서 결국 좀 해설서 제작 프로세스 결국 연구단과 기록의 가치를 알아본 연구단과 콘텐츠단이 다시 체계적으로 좀 절차를 마련해야겠다는 고민을 하면서 발표를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그 패들렛으로 익명이니까 익명 보장 가능합니다. 많이 남겨주시면 이따 종합 질의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